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만 기다리라던 어머니 말씀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제가 어떤 고통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입니다. 아버지한테 숱한 폭행을 당하고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큰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도 맞아보지 못한 제가 12살 위에 이복 형한테, 그 당시에 그 형은 키가 1m 85에 90kg입니다. 저 11살짜리를 하늘로 쳐들고 떨어뜨려 죽인다고 하는 그 흉악범 같은 그 고통 속에 그 당시에 충격으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가정이 어려워도 고등학교도 나왔고 이복 동생이지만은 목숨 걸고 월남간 돈 보내는 가지고 무정한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영천에 군 생활하는 지를 외삼촌 핑계 대가지고 대대장한테 뇌물 줘서 헌병대 생활하고 나와서 나를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자기네 땅도 파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상받은 그 땅 8마지도 팔아서 지 집까지 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부인 형수란 여자는 훗날 재판이 끝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남의 돈을 갈취하고 형제 돈 갈취한 돈을 가지고 복지한답시고 참 거기다가 기부한대요. 참 그런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어떻게 현상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00년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몇 년이 걸릴 줄 모르지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이복형하고 그 형수하고 그 애를 놓고 같이 한 집에 다 삽니다. 그 공포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할머니는 참으라고 그러고 큰어머니도 참으라 그러고 훗날 어머니도 오시면 참으라 그러고 나는 그게 참아야 되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 안쪽에서 밥을 먹고 후다닥 뛰어나와서 저희 집 앞에 가면은 집 산이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 뛰어 올라가서 묘자리 옆에 장판인데 앉아서 먼 저 시장 쪽을 내려다보면은 신장로에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지금같이 시간 개념이 전혀 있던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언제나 오실까 하고 눈물로 기다리던 세월이 3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운동이든 공부든 그림이든 어떤 걸 해도 공책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 그걸 나누어 주고 해서 큰어머니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10원을 몰래 주시면은 오다가 학교에 갔다 올 때 풀빵 사 먹을 때 남이 보지 않게 보리밭에 들어가서 먹고 오라고. 키가 적으니까 보리밭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 올 때는 신장로로 오는 게 아니라 윗동네로 해서 산을 타고 개울로 저 골짜기로 내려오는데요. 그 골짜기 끝에가 저 사랑하는 동생이 저 어릴 때 5살 때 어머니랑 한밤중에 묻어줬던 그 무덤에 앉아서 한참 말을 하다가 집에 오고 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불쌍하다고 매일
머리 빗어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장날만 되면은 가서 아이스케이크도 사오고 엿도 사오고 알록달록한 사탕도 사오면은 꼭 저를 불러서 앞산에 가가지고 먹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보다가 5살 적은 여동생을 데리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먹으면 좋을 텐데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 쭉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뛰어와가지고 그 이복 언니들한테 자랑하다가 뺏기고 또 싸우고 그러면 또 큰어머니가 걔네들을 혼을 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폭군이 거기 있어서 너무 힘든 생활이었죠. 여러분 누구든 그 나이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떠나고 1년이 채 안 됐던가요? 내가 살고 태어났던 내 집이 허물어집니다. 대구에 삼촌이 와서 그 당시에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을 헐어서 그 좋은 석가래를 자기가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마당에서부터 한 5, 6m가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저는 어린 11살짜리가 그때는 10살 같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 화장실 담벼락 옆에서 우리 집을 뜯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죠. 가뜩이나 말을 못하는데 또 더더욱 말을 못하는. 그래 내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천벌 받을 사람들 왜 우리 집을 저렇게 뜯어가지? 그 고통 속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검은 고무신을 신고 저희 외갓집이 거기서 심리 4km입니다. 2km는 평지고 2km는 산악지대 30-40도 고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는 외갓집에 갈 때 꼭 가운데 산 꼭대기쯤에 큰 나무가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랑 갈 때 거기다가 돌을 던져야 된대요. 뭐가 나온다는 그때 당시에 말을 하셔서 그래 가다가 뛰어가 그걸 던지고 뛰어가면은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의 공포에 헐레벌떡 뛰어가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아버지 3분 형제분이 다정히 앉아 계시다가 저가 오는 거 보고 불쌍하셨는지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외할아버지 이런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을 하라 그러면은 다시는 그 당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이면은 아마 4-5번, 많을 때는 7번을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모내기 할 때 동네 분들은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저 불러가지고 노래하라 그러고 맛있는 거 주고 할머니는 술 짜고 남은 술 찌꺼미에다가 사카린 2-3개 넣어서 달짝지근하게 주면은 전 그거 먹고 잠이 들고 그렇게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는 가장 만만하고 제일 좋았고 행복했던 집은 바로 앞에고 논 앞에 한 5m, 10m 정도 앞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 숙모님 집에를 제일 자주 갔습니다. 그 숙모님이나 가족이 특히 형수님 저를 엄청 이뻐해 주고 많이 챙겨줬죠.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사촌 형수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육촌 누나가 시집을 갈 때 잔치를 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제가 그 형수 등에 엎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형수는 짜증을 전혀 내질 않았습니다.
그때 따뜻한 말로 아재요, 어머님이 그리 보고 싶은가 보지요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71년 지금까지도 그 목소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는 못하고 뭐 잘은 못하지만은 그 형수님 생각하고 챙겨드리고 대화하고 통화합니다. 어떤 데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저런 분이 저희 형수가 됐으면 저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공포 속에 살다가 그 흉악범들은 안동에 집을 했으니까 이제 떠나고, 그래 나머지는 맨날 하는 일이 저는 외갓집에 뛰어가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러던데 한 1년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오냐? 저희 남매도 볼 겸 월남간 큰아들을 위해서. 오면은 맨날 제가 이렇게 보면 12시에 시계 땡소리 나면은 어머니가 그 큰 집 앞에 촛백나무에 물을 떠놓고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 큰아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흉악범 보다가 더한 놈이 어머니에게 비수를 꼽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3년이란 세월, 여러분 내가 말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 당시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잘 안 하면은 할머니도 말을 하라고 큰어머니도 하라 그러는데 저는 헷갈렸던 거예요. 참으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참으면 된다고만 저는 알았지. 그렇게 제가 피눈물 속에 3년이란 세월을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훗날 형이 월남서 다행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해병본부에 근무를 하고, 어머니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산대요. 그래서 기다린 그 시간이 거기서 3일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기 있었던 일을 다 얘기 드리면은 아까에 대해 너무하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때문에 제가 71년 아니 710년 땅속에 숨어져 있다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모습을 꼭 전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참 신기하게 유튜브를 참 잘했다는 느낌, 여러분이 계셔서 이 남한시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왔다는 것, 그래서 제가 파란만장한 71년이 아닌 710년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저는 그때 그 병이 지금까지 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약속은 1%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도록,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보다가 힘드신 분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저 얘기를 끝끝내 다 저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살아났네 하는 분들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3년이라는 세월은 끝나고요. 이제 서울을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보다 더 악몽 같은 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1990, 그러니까 68년도부터 이제 서울 올라오는 장면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